특별한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 않은 가운데 주말에 정보를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비트코인의 앞날 미국 증시의 예상에 대해서 의견들이 계속해서 갈리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부터 지금까지는 거침없는 상승을 보여줬었던 위험자산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온 정보들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소식,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빚이 사상 최대치인 9,300억 달러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자, 미국 물가 상승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쓸 때 다름 아닌 월세를 신용카드로 내거나 식료품을 신용카드로 충당하는 사례가 느는가 하면은 그들의 은퇴자금인 401k에도 손을 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401k 같은 경우는 55세였던가요? 그 전에 돈을 찾게 되면은, 건드리게 되면은 벌금과 세금까지 물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전부 다 감당하면서까지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겠죠. 삶이 굉장히 팍팍해져 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에 의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올해 미국 증시 랠리는 과도하다, 과매수가 되었다, 하반기에 미국 증시가 급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내놓으라는 세 개의 대형은행들, 모건 스탠리,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부 다 미국 증시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간판 분석가 마이클 하트넷이가 이끄는 전략가 팀은 이야기하기를 가장 고통스러운 거래는 연기된 종말이다. 아직 미국 증시에서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고 상반기 회복력을 유지하던 미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에 더 깊은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거대 은행에서 경고를 하게 되면 사실 의심부터 듭니다. 이 새끼들이 나 겁주면서 뒤로 매수하려는 전략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트넷 전략가 같은 경우는 지난해 내내 미국 증시 약세장을 정확히 예측한 바가 있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개미들 겁주려고 구라를 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진심으로다가 경고를 하는 것인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계속해서 전망은 좋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데이터가 수치상 좋게 나오면서 위험자산 가격이 훌쩍 뛰어 올라버리니까 뭐 더 이상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민망해가지고. 그래서 나오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찰리 멍멍씨가 이야기를 했었죠. 비트코인 미국 내에서 금지를 시켜야 된다. 도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점잖게 대응을 했습니다. 찰리 멍멍씨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이 뭔지 몰라서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멍멍한 것이다. 만약에 우리 멍멍씨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의 비즈니스 리더이고 100시간 정도, 최소 100시간 정도만 비트코인을 연구했었더라면 나보다 더 강세론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멍멍씨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성장하게 되면 자신의 밥그릇이 줄어들까봐 그것을 우려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라이벌로 인식을 해서 까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이미 여러 번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만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브라질의 누뱅크에 투자를 했는데 브라질 누뱅크는 비트코인 관련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다가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워렌 버핏이 금에 투자를 하는데 금을 직접적으로 사기보다는 금 채굴자들인 마이닝 스탁에 투자를 했었던 것처럼 비트코인 역시도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사기보다는 누뱅크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 간접적으로 이런 식으로다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라면은 양아치네 워렌 버핏. 자, 그 다음으로는 스튜즈와 칼 데이비스, 망해버린 헤지펀드 3에로즈 캐피탈의 창업자들인데요. 새로운 거래소를 출범한다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 조달이 완료가 됐다라고 합니다. 돈을 투자를 했다라는 소리죠. 누군가가 정신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 두고 비트맥스의 창업자 알설 헤이즈는 이야기하기를 이 광대들이 180억 달러를 쓰레기 코인에 태운 지 1년 만에 돈을 투자받는 것을 보면은 지금 암호화폐장이 강세장의 시작임이 틀림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설 헤이즈가 자조적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진심으로다가 지금 강세장이 시작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뭐 정말 개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슈즈와 칼 데이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빚쟁이들에게 쫓겨가지고 숨어 다니고 있는데 자금 조달을 완료했다라고 하니까 좀 어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고래가 나타났다라고 센티멘트가 알려왔습니다.
단 한 번의 거래, 이체를 통해서 비트코인 지갑에 13,370개를 보유한 계정이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자, 어마어마하죠? 아무리 봐도 새로운 구매자이거나 거래가 그들의 비트코인 재산의 일부를 새로운 지갑으로 옮긴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래가 좀 이제 자산을 이동시키면서 새로운 지갑으로 옮겨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설마 누군가가 정말로 이 정도 숫자, 비트코인 13,369개를 한 번에 사들였다라면 개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개인은 아니고 큰 회사나 어떤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분석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S&P 500 보시면 어떻습니까? 마이클 J. 크레이머라는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볼린저 밴드 상단에 막혔다. 막혀가지고 뚫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막혀가지고 떨어질 거라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과거 이런 식으로 막혔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오르지 못하고 떨어질 것이다.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 막든지 말든지 막 깨부시면서 올라가는데 미국 증시가 그런 식으로 상승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증시 다음 주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자,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의 굉장한 강세를 유지하면서 실제로 매수에 들어가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꽥꽥 오리 선생 도널트 분석가, 최근에 이런 분석을 올렸는데요. 자, 강세론자 도널트가 약간 조심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S&P 500과 비트코인이 동시에 저항 구간에 들어섰다. 내가 그동안에는 이 하락세를 보고 있는 하락 세력들을 마구마구 비웃었었는데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 들어서는 것 같다. 지금부터 조심을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락 세력들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비트코인 상승 연료가 좀 떨어져 가는 것일까? 저항에 부딪힌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차트는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 리젝션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에서 중앙에서 받아주고 있는 세력들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로만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어제 급등한 달러 지금 저항 구간에 들어왔고 비트코인 지금 보면은 이 비트코인의 구조, 이 채널이 깨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에 보고 있다가 나는 롱을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승을 좀 보고 있는 로만 분석가. 그 다음으로 크립토란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다가 비트코인이 23,550달러까지 올랐다가 아담 앤 이브 패턴을 만드는 척 하면서 아래로 쳐 박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주말 상승은 믿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이 뒤부터는 슈퍼 긍정적 희망 회로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분석들인데요. 혼헤어스 분석가는 비트코인 3일봉 클라우드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다가 상승권에 진입한 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았었던 적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목표가를 31,861달러로 잡고 있었습니다. 켈리오 분석가와 똑같은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비트코인 3만 달러 간드아 아직까지도 시장에 뛰어들지 않고 옆에서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 많이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포모에서 들어오게 된다라면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보는 분석가들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과거와 함께 비교를 해본다. 2015년, 19년, 2023년도 비교해보면 가격 상승 구조가 지금 겁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다가 크게 지속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 또한 있었고요. 특히 2018년도, 19년도 그리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분석이 엇갈리고 있죠. 누구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은 공평하게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 나가다가 올해 중하반기부터 미국 경기가 꼬꾸라지기 시작하면서 큰 조정을 받게 될까요? 일단 다음 주 미국 증시의 움직임 주목해서 지켜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들 지금 돌아가면서 펌핑이 거하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알트코인들 전체 시총 차트를 보면은 저항을 뚫고 최근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 선까지 펌핑할 수 있다. 그만큼 비트코인에서 돈이 빠져나와가지고 알트코인들 슈퍼 펌핑이 나올 수 있다라고 테디 분석가는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알트코인들 계속해서 갑니까? 이더리움 최근에 비트코인보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어제 오늘 해가지고 시바코인 겁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개같이 달리고 있는 시바코인
너만 개냐? 나도 개다. 도지코인 역시 크게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도지코인도 열심히 달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가 하면은 패치 AI 같은 경우 AI 열풍은 계속된다. 해당 저항만 뚫을 수 있다라면 37센트 구간의 저항만 뚫을 수 있다라면은 그리고 안착한다라면은 더욱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네요. 주목해서 볼 알트코인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국내 소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드디어 증권형 토큰에 관련된 분류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차현권 법률 파트너 변호사 권호은 씨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닐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증권에 해당할 수 있는 암호화폐들의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는 경우, 사업 운영 성과에 따른 배당권을 갖는 경우 등등이 있다라고 하고요. 반대로 증권이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코인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출 수 있다라고 하는데 발행인이 없는 경우, 딱 비트코인이죠. 발행인이 없는 경우, 그리고 투자자의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자가 없는 경우, 그리고 교환 매개로 활용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가치 유지를 목적으로 발행이 되는 경우 등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은 아마도 증권으로 한국에서 분류될 것 같지는 않다. 이 부분은 다행히 잘 넘어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주말에도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토마토밭 좀 도와주기 운동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부탁을 꼭 드립니다.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 스트레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건강에도 좋겠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